7월 1일 낯선 랜드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귀기랜드였다. 웹툰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개인적으로 그 작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 귀기 모습처럼 가발 같은 더벅머리에 댕강 단발을 하고 이품이를 미니미 버전으로 교체. 귀기랜드에서 사진을 찍어 피드에 올렸다. 이번에도 엔지니님께서 귀기 시스터즈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귀기랜드의 전시 기간인 7월 한 달간 함께 활동할 귀기 시스터즈를 모집한다는 광고 피드를 올렸다.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들 엘윈쌤님, 나비누나님, 이유유님, 엔지니님, 막대사탕님, 꼬버트 코칭님과 함께 귀기랜드에서 귀기 이품이로 변신해서 군무를 쳐볼 계획이었다. 주 1회 정도 군무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했는데 바쁜 일정 때문에 총 3번 정도 함께 군무를 쳤다. 귀기랜드의 입장에서 군무를 쳐야 하니 전시 작품을 관람하는 인원이 적을 때 번개로 모여서 군무 영상을 찍었다. 3번 모두 각기 다른 전시 작품들 앞에서 군무 영상을 찍었다. 참여 희망자 중 3명, 엔지니님, 나비누나님, 그리고 짐승큐만 번개 참여가 가능해서 무척 아쉬웠고 미안했다. 모이는 시간도 번개로 정해졌고 춤도 모인 그 자리에서 느낌에 따라 무작위로 3가지 동작을 정했다. 키라이라님과 1대1로 춤을 춰본 경험은 있지만 3명은 처음이었는데 우리 3명도 합이 참 잘 맞아서 신기했다. 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관련 피드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이프 생활의 큰 재미인 댄스 챌린지를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이어갈 생각이다. 이프랜드 공식 이벤트로 진행되건 아니면 이프랜드 유저들끼리 기획하고 즐기던지 말이다. 그림 작가의 꿈을 이루다. 메타갤러리. 4기 활동 중 인상 깊었던 미덕 중 하나는 은비아님의 색채 심리 미덕이었다. 일요일 오후 1시에 있는 미덕이었다. 주말은 가족과 여행이나 친지 방문 등으로 항상 일정이 있다 보니 일요일에는 아예 이프랜드를 못 들어가기 일쑤였다. 은비아님의 미덕은 3번째부터 참여하기 시작했다. 은비아님께서 매주 2가지 대비되는 색을 정해주셨고 그와 관련된 그림을 미리 혹은 미덕 중간에 그리도록 안내해 주셨다. 미덕에서는 색깔과 관련한 느낌, 정서들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다. 처음 들어갔던 미덕의 색깔은 노란색과 파란색이었다. 핸드폰으로 미덕을 들으며 갤럭시 탭에 깔린 스케치북 앱으로 그림을 그려봤다. 갑자기 무슨 용기가 났는지 화면 공유로 2개의 그림을 공유했었다. 하나는 사자였고 하나는 사람의 앞모습과 옆모습을 합친 그림이었다. 공유된 그림을 보고 참여자분들끼리 소감을 올려주고 서로 응원의 메시지도 전해주셨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매주 은비아님은 인스타그램 DM으로 그림 숙제를 주셨다. 어떤 주는 즐거운 마음으로 순식간에 그리고 일찍 보내드리기도 했다. 어떤 주는 미루고 미루다 토요일 밤에 보내기도 했다. 그렇게 매주 정해진 색깔들에 내 감정을 입혀보기도 했고 다양한 동물들에게 색을 입혀보기도 했다. 매주 미덕에서 고정적으로 만나는 인연들이 생기고 함께 그린 그림들을 공유하며 친밀감이 쌓여갔다. 그때 만나뵌 분들이 허이짜도끼님, 명이나물님, 김야홍님, 엔지니님 등이다. 은비아님의 멋진 기획력 덕분에
우리의 작품들은 메타버스 세상인 제페토를 통해 갤러리에 전시되었다. 메타 갤러리라는 전시회에 우리는 초대되었고 그림을 제출한 우리 모두는 그곳에서 제1회 그림 작가로 등단하는 경험도 하였다. 아바타가 이동하며 갤러리 공간 곳곳을 돌아다녔고 벽에 걸린 각자의 작품이 화면 속에 등장할 때면 흐뭇해졌다. 마치 단독으로 전시회에 초대받아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며 관람하는 기분이었다. 전시회를 마치고 본인의 작품 앞에 서서 독사진도 찍고 다른 작가분들, 참석자들과 어울려 단체 사진도 찍으니 제법 작가된 기분이 들었다. 예체능 분야는 어릴 적부터 학교 수업 이외 별도로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 항상 자신 없는 분야였다. 그나마 관심이 가장 많은 분야는 미술이긴 하다. 주로 그림을 직접 그리는 것보다 관람하는 것을 좋아한다. 평일에 연가를 내고 혼자 미술관 도슨트 프로그램 예약해서 큐레이터 설명을 들으며 미술 작품을 관람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 중 하나이다. 4년 전 육아휴직 기간 중에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문화센터에서 미나를 배웠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주 1회 미나를 배우고 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몇 주 혹은 몇 달씩 빠진 적도 많아서 4년 차이기는 하나 아직도 초보다. 작년엔 미나 강사님의 추천으로 미나 단체전에 출품하기도 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올해 연말에 전시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출품작에 대한 도안은 마쳤고 이제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가면 시간 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직장 내 세미라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오일 파스텔 그림도 배우고 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오프라인 세상에서도 그림 그리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내 그림에 대한 자신감이 아직 없기는 하나 꾸준히 그리는 일을 해볼 생각이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내 그림체를 발견해 보고자 한다. 그림을 그리면서 글쓰기와 같은 마음이 든다. 그림을 그리는 나와 안 그리는 나는 있지만 잘 그리는 나와 못 그리는 나는 없다고 믿고 꾸준히 이 행위를 해볼 생각이다. 근손실 짐승 빅팸 되다. 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었다. 나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불어난 살로 쉽게 피로하고 아침이면 근육통을 호소하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회사로 출근했다.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출산 직전 몸무게로 돌아갈 판이었다. 넓은 몸통 속엔 심적 여유라곤 조금도 없었다. 늘어난 체중으로 고민하던 중고등학교 3년간 같은 반이었던 절친과 오랜만에 통화를 나눴다. 딸 셋을 둔 친구는 0.1톤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말에 때 아닌 위안을 받았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친구를 반년 만에 만났는데 살집에 반이 없다. 친구를 붙들어 앉혀놓고 비법을 캐냈고 노하우에 따라 3개월간 지독하게 해냈다. 급작스런 다이어트로 헬쑥해져 노안이 되어버린 얼굴이라도 괜찮다며 만족했다. 괜찮을 리 없다. 20, 30대도 아니고 40대에게 처진 피부와 주름에 대한 방어 의무를 놔버리다니 미련하다. 친구의 감량 비법을 전수받아 운동을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15kg까지 감량에 성공했고 22년 9월 현재는 6kg쯤 살이 찐 상황이다.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았던 운동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